자, 그러면은요. 2번하고 3번을 풀어봤죠.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면은요. 조금 얘기가 바뀌는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길이 반영 얘기 좀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 7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7번. 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7번. 7번. 항상 상대성은 어렵다, 쉽다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야 안 놓쳐요. 자, 천천히. 상대성은 마음이 급하면 안 풀려요. 천천히 하세요. 자, 문제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과 민수가 탄 우주선이 있대요. 영희에 대해서 각각, 자, 이제 기준이 0인 것 같은데, 영희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가 0.8c. 이게 누구냐면 민수.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0.6c. 얘는 누구냐면 철수. 자, 그 다음에 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줄까지는. 자, 영희에 대해서 정지한 막대 PQ. 아, 영희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대요. 여기 막대가 있는데 얘의 막대 이름은 P. 여기 막대가 있는데 여기에 막대는 Q. 영희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PQ니까 PQ의 길이를 영희가 가진 게 고율거리죠. 자, 놓여져 있다. 영희가 측정한 PQ의 길이를 각각 L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L1, 여기가 L2래요. 그 다음에 이거 철수가 측정한 철수 여기 있다.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와 민수가 측정한 Q의 길이는 어떻대요? 같대요. 자, 철수는 P를 짧게 측정하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움직이면서 볼 거니까. 민수가 보기에는 Q를 길이 수축을 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면 민수가 더 빨라요. 그런데 민수가 측정한 길이랑 뭐가 L2를 그 다음에 Q라고 할까요? Q의 길이랑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가 같대요. 길이 수축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는 민수가 측정한 L2가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됐으니까 훨씬 더 빠르니까 애당초 L2하고 L1 중에선 L2가 더 길었어야 돼요. 그럼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L2가 더 길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기억 L2하고 L1 중에선 L2가 더 기니? 네, 맞아요. 자, 철수가 측정할 때 PQ 길이 철수가 측정하는데 L1하고 L2 원래 고유 길이가 L1이 더 짧아요. 그리고 철수는 L1인 P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하지만 Q에 대해서는 진행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은 안 일어나고 수축은 항상 어느 방향만 길이 수축만 일어나니까 얇아지긴 하겠네요. 길이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주거나 사나 철수가 측정한 PQ의 길이가 같을 수는 없겠네요. 만약에 민수 입장에서 물어보면 같아질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데 민수의 시간이 더 많이 느리게 가죠. 영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아니라 민수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진행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틀리는 거 위주로만 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쭉 가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괜찮고요. 여러분들 먼저 순서를 조금만 뒤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쭉 32번까지만 쭉 넘어가 봐 주실래요? 32번. 이게 조금 혼동사항이에요. 32번이. 좀 까다로워요. 32번이. 32번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곧잘 틀리고 곧잘 힘들어해요. 문제 자체는 짧아갖고 심플한데 많이들 틀려요. 맞췄어도 제대로 모르고 맞추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곧잘들 틀리는 게 32번인데 32번에서는 뭐 때문에 틀리냐면요. 상황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것만 설명하면 쉽게 풀리는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 안에 철수가 타고 있어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력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력 V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서요. 빛 발생 장치가 있고요. 광원, 여기 검출기가 있어요.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갈 거예요. 빛이 가요.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자, 이때 광원에서 검출기까지가 철수가 측정한 L 철수가 길이가 L로 고유거리예요. 자, 그런데 우주선 밖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길이가 어떻게 되죠? 짧게 측정되죠. 그래서 L 영희가 측정한 거는 수축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이 L보다는 작아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L1과 L2, 즉 철수가 측정한 L1과 영희가 측정한 L2 있으면은 이거는 길이에요.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1하고 L2 중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요? L1이 더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시간은 뭐냐면 빛이 광원에서 발사되어서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되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발사된 빛이 검출기가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더 멀리 가서 부딪히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우주선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빛이 방출되는 기계 자체가 빛시계가 우주선 안에 있기 때문에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의 시간이 빛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하고 영희 걸린 시간 중에 영희가 걸린 시간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빛의 속력 C를 구해라 그러면은 T1분의 L1은 돼요. T1은요. 빛이 광원에서 발사되어 검출기까지 도달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고요. L1은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철수가 측정한 거리인데 문제는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와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간 거리가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T2분의 L2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분의 빛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분의 거리는 맞는데 빛이 간 거리하고 빛이 간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T2는 빛이 간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런데 L2는 빛이 간 거리가 아니라 길이 수축거리죠. 즉 영희 입장에서는요. 빛이 간 거리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달라져요. 그래서 영희는요.
이 L2가 물체 사이의 거리지 빛이 간 거리가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셔야 돼요. 즉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간 거리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거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똑같은 거려니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틀려요. 괜찮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T1하고 T2 중에는 T2가 0일 거니까 T2가 더 큰 거 맞아요. 기억 맞고요. L1하고 L2 중에서는 철수가 측정한 L1이 더 커야 되니까 틀려요. 디귿은 T1분의 L1으로 했으면 맞는데 T2분의 L2인데 T2는 빛이 간 시간인 건 맞는데 문제는 L2는 물체 사이의 거리지 빛이 이동한 거리가 아니에요. 남의 거죠 이거는. 그래서 32번을 여러분들이 곧잘 틀려요. 그래서 빛이 간 거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 밖에서는 달라집니다. 그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요. 만약에 빛을 위로 쏜다. 이때도 헷갈리는데 자, 빛을 여기서 위로 빵 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철수라고 쳐봅시다. 철수는 빛이 간 거리가 L이에요. 그리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도 L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속력 V로 간다 그러면 밖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는 이건 수직거리죠. 위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에요. 거리는. 그런데 문제는 빛이 간 거리는 이렇게 되니까 L보다 어떻게 돼요? 크다가 돼야 돼요. 다시 우주선 밖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죠?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요. 우주선 밖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선 안의 관점인지 우주선 밖의 관점인지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며 이 거리는 무슨 거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연력학도 마찬가지고 상대성도 문제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일과 에너지까지는 잘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또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죠. 아 맞다 이거 참 잘해요. 진짜 물리 잘하는 애들은 되게 건성건성 문제 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를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뭔가 안 맞아 자기네 입장에선 앞뒤가.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잘하냐면 성실한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서 물리는 1학기 중간 기말 성적을 내보면 중간 성적과 기말 성적이 하늘과 땅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물 1으로 시험을 잘 못 보고요. 나중에 수능에서 물 2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해요. 물 2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어요. 학생 중에서. 상대성이 너무 싫어요. 안 돼요. 에너지 준위도 싫고 그쪽도 너무 싫고 그래서 물 2를 선택해서 잘 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S대 가긴 했는데 다행이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33번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근데 33번은요. 상대성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문제 읽다가 나고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문제에다가 표시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구 관점에서 어떻다라는 거를. 안 그러면 이걸 놓쳐요. 그럼 틀려요. 여기는. 자, 이건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상대성은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해요. 좋겠다. 6월 1일이 투표라 쉬더라 니들. 선거라. 투표권도 없는 니들은 도대체 왜 쉬는 거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쉬는 게 좋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투표권도 없는데 왜 쉬는 걸까요? 정작 투표권 있는 어른들은 못 쉬는데. 아 투표권 있어요? 진짜? 생일 몇 월이에요? 3월이요. 이야 좋겠다. 자 정치적으로 뭐라고 안 할 테니까는 잘 한번 투표해 보세요. 참고로 이번 투표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뽑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총 4팀인가를 뽑아야 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누가 누군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1번, 2번
뭐 3번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가나는 도대체 왜 나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투표용지 이만큼 줄 거야. 가면 3장인가 4장 줄, 4장 주든가 아마 막 그렇게 줄 거야 아마.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도 안 되나? 여러분들은? 잠깐만. 국회의원 되나? 여러분들 잘하면 그냥 다음 대통령 선거겠는데? 두 사람은?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넌 첫 투표가 군대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내 평생 첫 투표가 군대에서 했거든요, 저도. 그때 무슨 대통령이 군대 줄인다 그래갖고 절대 안 뽑지 않는다고. 왜냐면 나는 이제 상병이고 이제 곧 전역하는데 줄여봤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됐죠. 그래갖고 군대가 실제로 줄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하루도 혜택을 못 봤어요. 정말 2년 2개월을 꽉 채워서 전역을 했고요. 내 동생이 며칠을 이득 받더라? 3일인가 4일 이득 받든가? 아마 그렇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점점 좀 줄여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1년 몇 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가보면 금방 해요. 얼마나 좋아. 밥도 줘, 운동도 시켜줘, 돈도 줘. 돈도 많이 준대. 요즘 몇십만 원 준대더라. 참고로 저 병장 때 최고 많이 받아본 게 2만 원이 채 안 됐던 2만 원이 됐었나? 그랬던 것 같아 한 달에. 그 돈이면요, 2만 원 받으면요 되게 뿌듯해요. 이 돈 갖고 뭐 할까? 자, 다음은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 측정을 통해 공간에 고정된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여기서 주안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상대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어요. A, B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라. 그럼 이 L은 고유거리예요. 그럼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거리는 어떻게 측정되냐? 근데 여기 어떤 우주선이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여기 슉 지나가서 여기 탕 지나가서 여기까지 땅 지날 때까지 요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어요. 1번 관찰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주선이 A를 스쳐 지나가서 우주선이 B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측정한 시간. 여기에다가 V라는 속력으로 물체가 지나갔으니까 V를 곱하면 이 길이는 L1이 되고 이 길이가 고유거리인 L이 고유거리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번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2번은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2번이 관찰자예요. 그리고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자기를 향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주선이에요. 얼마의 속력으로? 거꾸로 V라는 속력으로. 그런데 이 2번이라는 입장에서는 A, B 사이의 거리가 이미 수축돼 있죠. 그래서 2번이 측정한 거리 L2는 수축거리예요. 그럼 2번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A가 자기를 스쳐 지나가서 B가 자기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2라고 그러면 T2에다가요 곱하기 얘의 속도 V를 곱해버리면 요 짧아진 거리가 측정이 돼요. 수축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33번 문제에서 철수하고요, 가번 실험에 있는 철수 AB에 대해서 정지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 민수하고 민희는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지울게요. 이 문제에서 가번 상황에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 T1에다가 그 다음에 빛의 속력 C를 곱하면 빛이 왕복한 거죠. 그럼 여기에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A, B 사이의 고유거리가 돼요. 자, 근데 나에서는요,
우주선이 측정한 시간이니까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A와 B가 자기를 향해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0.7c로. 그때 우주선에서 스쳐 지나간 시간 T2는 여기다가 우주선의 속력 여기다 쓸까요? 0.7c를 곱하면 이거는 거리는 거리인데 이게 수축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왜? 영희 입장에서는 A와 B가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가 짧아진 걸 측정한 거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다해서 민수하고 민희가 측정한 시간은 그 차이값이 T3예요. T3에다가 곱하기 0.3c를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민수하고 민희가 측정한 시간이니까 고유거리에 대한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이거는 L 고유거리예요. 이렇게 측정이 돼요. 요 관계만 좀 잊어먹지 마세요.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가 고유거리예요. 나번은 수축거리가 측정이 되고 나에서는 우주선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A와 B가 수축된 상태로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걸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요거 33번 많이 틀려요. 자, 기억.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0.5ct1이다. 맞아요. 이거는 고유거리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0.7ct2는 0.5ct1 고유거리보다 짧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 0.3ct3는 A와 B 사이의 고유거리이다. 이것도 역시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겠네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정지된 거리에 대한 걸 측정을 하면 고유거리 움직이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2번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2번이 가만히 있고 A와 B가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수축거리가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32번도 마찬가지고 33번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많이들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의견이 가장 분분했던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많이 해보는 게 상책이니까. 자, 49번 125페이지에 49번 가보실래요? 이게 2021년도 3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내 작년 3월에 이 49번을 맞춘 놈을 못 봤어요. 내가 찍은 사람 빼고. 풀어서 맞추질 못해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이거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던 문제에서 허점을 찔러줬어요, 얘가.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것도 발 지우는 것도 어깨 꽤 아프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긴 건 아닌데 참 많이들 틀려요. 이 동시성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 응? 이거 내가 언제 잠갔지? 내가 잠갔나?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요? 드라마 재밌는 거 있어요 요즘에? 딱 안 봐.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지. 어렸을 때는 학교 가느라고 못 보고 대학 가면은 더 재밌는 게 있어서 안 보고. 나중에 대학 가서 재밌게 노세요. 하나 확실한 거 알려드리면요. 대학 가면 지금보다 더 바빠요. 지금보다 더 바쁜데 대학 가서부터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고 싶은 시간에 하다 보니 하게 돼요. 자기가 그 일들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동적이었다면 대학 가서는 좀 능동적이니까 재밌어요. 훨씬 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학과를 갔다, 가고 싶은 학과를 갔다 그러면 그 학과 공부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더 재밌겠죠. 그쵸? 참고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빨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귀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백화점 문이 열렸어요. 명품샵이에요. 뭐부터 사라질까요? 좋은 물건부터 사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감, 여자친구감도 1학년 시작하자마자 괜찮은 애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1학년 때까지 혼자 지냈다. 2학년 때도 혼자다. 그럼 그때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괜찮은 상품들이 남아 있었겠는가? 상품 이론인데요. 별로죠. 그런데 괜찮은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상품이 왜 여지껏 남아 있었을까? 첫 번째, 알게 모르게 하자가 있다. 뭐 성격에 문제가 있던지 간에. 아니면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웃긴데 유주드 상품이다. 그쵸? 누군가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쵸? 괜찮아서 사귀려고 보는데 쟤 내 친구랑 사귀었다는데 이러면 또 피곤해지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대학교 가시면은 괜찮은 놈, 괜찮은 여학생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꼭 사귀세요. 아셨죠? 에휴, 그래도 생길까 말까 하단다 얘들아.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1학년 때 바로 팔렸는데. 역시 좋은 상품은 일찍 팔려나가네요. 그쵸? 조심해야 돼. 근데 1학년 때 사귀던 여자랑 쭉 사귀다가 나처럼 결혼하는 수도 있어요. 방학 때요? 일했는데요. 돈 벌었는데요. 돈 벌었는데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여자친구랑 놀았는데요. 그래서 별로 대학교 때 막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여자친구랑 해봐갖고. 그래서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때 거기 갔던데 그럼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죠. 난 간 적이 없는데? 누구랑 간 거야? 딱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거기 간대 있잖아 그럼. 나 안 갔는데? 그럼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갔겠냐? 그것밖에 없으니까 참 편해요. 그런 거 없죠. 오씨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옛날 사진 떳떳하게 꺼낼 수 있어요. 거기에 잠깐만 사촌 동생은 아니고 이 여자 누구야?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자, 그다음에 49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했을 때 A는 어디예요?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지한 광원에서 빛 PQ가 각각 플러스 X 방향과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후 정지한 각 거울에 반사하여 광원에 되돌아온대요. 관찰자 B는 A에서 0.6C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표는 B가 관측했을 때 B는 어디 있는 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PQ 광원까지 광원에서 거울까지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비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요. A가 관측했을 때 동시에 방출된 빛이 각각 정지한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동시에 되돌아온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지금 먼저 A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B는 신경 쓰지 마세요. B는. A 입장에서는 광원이 있어요. 반사 돌아오고 가서 반사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불이 땅 켜졌으면 당연히 동시에 출발했겠죠. 그리고 가서 땅 부딪혀서 동시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광원이 검출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검출기가 있으면 기기가 있으면 모니터에 동시 도착이라고 써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소리냐? B가 보기에는 얘네가 전체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B 입장에서는 얘네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0.6C로. 자, 그런데도 B 입장에서도요. 조심하세요. 광원 하나예요. 그럼 A가 동시 출발로 본다 그러면 B도 동시 출발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딪히고 와서 검출기에 동시 도착이라고 써 있는 건 얘도 동시 도착이라고 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무조건 한 개짜리가 기준이에요. 광원 하나예요. 그러면 동시 출발이에요. 거울은 두 개죠. 거울까지 부딪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부딪히고 다시 돌아와서 광원 검출기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동시 도착이에요. 아, 그러면 A가 봤을 때 두 빛은 경로는 PQ로 출발한 빛은 동시 출발해서 동시 도착했구나. 이건 B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에 트릭이 하나 숨어 있어요.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TA라고 합시다. A가 본 거. 얘가 본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TB라고 해봅시다. 자, PQ에 대해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은 맞는데 각각은 그런데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B가 더 커야 돼요. 왜? B 입장에서는 A가 우주선이거든, 저 안이. 자, 다시 PQ에 대해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인 건 A도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왕복 토탈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이게 검출기가 하나일 때예요. 광원이 하나, 검출기가 하나. 그런데 거울은 두 개죠. 이러면 A 입장에서는 빛이 가서 거울의 양쪽에 동시에 부딪혀서 동시에 온 거고요. B 입장에서는 P로 간 빛은 어떻게 가야 돼요? P로 간 빛은 사선으로 갔다가 사선으로 돌아오니까 갈 때, 올 때 걸린 시간이 같고요. Q로 간 빛은 갈 때는 얘가 다가와서 짧고 갈 때는 얘가 다 멀어져서 길고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게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B 입장에서는 지금 Q로 간 거 T3 여기가 T3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대신 P로 간 빛은 T1, T2가 있다면 Q로 간 빛은 아니다. 이게 잠깐만 어디가 P야? 아 이게 P고 이게 Q구나. 미안. Q로 간 빛은 시간이 똑같고요. P라고 써놓고도 Q로 보고 또 이것도 맞대요 또. 그 다음에요. P로 간 빛은 처음에 갈 때가 짧고 다시 되돌아갈 때가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T3 더하기 T3 한 거는 왕복 시간이죠. T1 더하기 T2 한 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A나 B나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은 맞아요. 하지만 왕복 토탈 시간은 A가 측정한 거 왕복 시간은 얘랑 측정한 거랑 같지 않아요. 누가 더 길어야 돼요? 밖에 있는 B가 측정한 게 더 길어야 돼요. 왕복 토탈 시간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시험날 이거 봤을 때 애들이 맨날 터졌어요. 이렇게 낸 게 처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 P의 속력은 거울에 반사되기 전이나 후나 P의 속력 누구죠? 빛의 속력이죠? 안 바뀌어요, 이거는. 자, 니은 B 관성계에서 봤을 때요. B 입장에서 P가 먼저 도착이죠. 거울에 반사되는 거는 Q보다는. 이건 맞아요. 여러분 늘 보던 보기예요, 뒤에는. 그 다음에 디귿이 문제였는데요. T3의 2배 한 거는 T1 더하기 T2 한 거랑 같다. 즉 PQ로 출발한 빛은 A가 봤을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면 왕복이 B가 봤을 때도 왕복은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인데 토탈 시간 다르고 각각 시간도 달라져요. 대신 A는 똑같고.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문제에서. 좀 까다롭죠, 이 문제.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애들이 이거 딱 나오고 나서요. 어떤 재수생이 터졌어. 아, 자기 상대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수하면서 이제는 자기 이제 물리 잘 볼 거야 했는데 상대성 이거 딱 나오니까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상대성 문제만 이제 푼 거야. 근데 기출 문제를 풀었더니 기출 문제는 작년에도 봤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설에 있는 것만 좀 봐야지. 그리고 사설에 있는 상대성만 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요. 상대성은요 절대로 사설 거 보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정말 뒤죽박죽 돼요.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사설 모의고사는요 정말 상대성이 가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것도 내긴 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걔네 해설에 나와 있는 논리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보기를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도
그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설은 나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뭐 한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상대성에는 사설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뭐 역학은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요런 문제가 49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 상대성 이론 간략하게 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잠깐 쉬었다가 첫 번째, 그럼 연력학은 마더텅은 저랑 다 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수능 특강 좀 남아 있거든요. 수능 특강 안 푸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꼭 풀어보시고, 영동용어 같은 경우는 꽤 수특이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영동용어는 아마 선생님이 좀 치사하게 내면 작년 수특 낼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수특은 다 자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다 되신 분들은 여기 상대성인데요. 상대성은요, 처음부터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어려운 거부터 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그 1시간 정도 더 문제 풀고 가서 숙제할 시간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아마 그거 갖고 조금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조금만 더 풀어주면 안 될까? 내 생각인데 이거 지난주 저기 뭐야 일요일 날 풀고는 고스란히 가방에 넣었다 고스란히 들고 올 것 같은데. 그치 수민아? 그치? 그래서 집에 가서 심심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심심한데 수특이나 한번 저기 뭐야 물리문제나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서 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혼자 있을 때 그래, 남들이 있을 때 그러면 좀 미친 사람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될 것 같고, 혹시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저기 뭐야 여기 저 수업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문자 드리고 들어와서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조교쌤한테 뭐 물어봤는데 급하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역시 문자 드리고 들어오세요. 그럼 수업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째려보잖아. 그럼 한마디 이런 이씨 맞지? 여러분들 얼굴 정도면 밀어붙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계속 문제 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